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 정권 교체가 가능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며 결국 탈당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러자 문재인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호랑이 등에서 내릴 수 없다며 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가 싫어지는 날, 정치가 싫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안윤학 기자입니다. 일주일 전 혁신 전당대회를 수용하라며 최후 통첩 성격의 기자회견을 연 뒤 식거에 들어갔던 안철수 전 공동대표. 문재인 대표가 재차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예상대로 탈당을 선언하고 이제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새누리당 세력의 확장을 막고 더 나은 정치, 국민의 삶을 돌보는 새로운 정치로 국민께 보답할 것입니다. 정권 교체는 그 시작입니다. 안 전 대표는 이대로 머물러 안주하려는 당내 기득권의 힘이 너무 강했다며 문 대표를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더 큰 혁신은 배척당하고 얼마 되지 않는 기득권 지키기에 빠져 있습니다. 혁신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혁신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안 전 대표 측은 또 문 대표가 한밤중에 예고 없이 자택을 찾아온 것은 새벽 보여주기 쇼라며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안 전 대표의 탈당을 지켜본 문 대표는 공식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하지만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면 돌파 의지만큼은 분명히 했습니다. 문 대표는 정말 정치가 싫어지는 날이고 진이 다 빠질 정도로 지치지만 주저앉을 수는 없다며 호랑이 등에서 내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파도에 흔들릴지라도 가라앉지 않는다는 뱃사람들의 강인한 의지를 담은 격언으로 인적 쇄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문 대표 측은 당분간 당무를 쉬면서 향후 전국 구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또 전국은 어떻게 해 나갈지 하는 구상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각에서는 안 전 대표를 따라 비주류 진영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20-30명 정도가 연쇄 탈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 전 대표의 탈당과 문 대표의 강력한 혁신 의지가 맞부딪히면서 총선 전 야권의 정계 재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네, 이 같은 야권 재편 국면에서 중대 고비를 맞고 있는 문재인 대표,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자, 두 분 여론조사 전문가와 함께 안철수 의원 그리고 문재인 대표의 관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바로 질문 드리죠.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의원의 탈당에 이어서 아마 적어도 많게는 20명에서 30명까지 좀 보고 있고요. 적어도 3명은 일단 나갈 것 같아요. 탈당 러시 어떻게 보십니까? 안 전 대표의 아주 가까운 측근, 그리고 이 비주류, 비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 당 운영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표가 각을 세웠던 의원들의 경우에는 탈당이 예상됩니다만은 많은 말 그대로 러시라고 할 수 있는 정도는 앞으로의 어떤 전국 추이를 더 지켜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정당 지지율의 변화 모습일 텐데요.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안철수 의원 전 대표 탈당 이후에도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새로운 신당, 새로 만들어지게 될 이 신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될지도 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현역 의원들의 경우에는 지역 여론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지역의 유권자들이 과연 이 새정치민주연합 쪽으로 여전히 지지를 유지해 줄지 아니면 새로운 당의 지지를 던질지 부분을 좀 더 파악하고 난 후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지역별로 지역 선거의 영향력을 이렇게 보태줄 수 있는 이 구심점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 영향력 있는 정치들의 움직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김한길, 그리고 조경태, 김부겸 전 의원, 이런 일련의 인물들의 선택 그리고 입장 발표를 좀 더 지켜본 뒤에 본격적인 입장 천명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문재인 대표는 아마 이제 오늘 최고위원회의 불참하고요. 바로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서 이른바 집거 또는 뭐 이제 고심을 할 텐데, 앞으로 전국 구상을 할 텐데, 문재인 대표는 어떤 입장을 보일까요? 문 대표로서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당의 위기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당 의원들의 탈당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새롭게 생기게 될 당에 대한 어떤 파괴력 자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지율을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2014년 안철수 의원의 이 새정치와 통합하기 이전의 지지율이 10%대로 내려가면서 그 위기의 순간에서 통합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20%대를 유지하고 있는 지지율을 적어도 유지하면서 좀 더 신속한 혁신 행보를 통해서 지지율을 오히려 더 끌어올리는 것이 새로운 당 출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최소화하고 야당의 분열을 또한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봉안이거든요. 바로 이 부분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두 사람이 그동안 그 공방을 주고받는 2주 동안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죠. 문재인, 네. 안철수 문재인의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이 지난 12월 8일까지는 굉장히 상승세를 보이면서 탈당의 명분을 주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었습니다. 예.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12월 8일까지 13.3%까지 올랐는데요. 그러나 이제 12월 9일 날 이종걸 원내대표가 당무를 거부하고 또 전남북 도위원장들이 문재인 대표에 대한 징계 요청을 했던 그날인데요. 그날부터는 다시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지난 11일 금요일 날은 8.7%까지 빠졌고요. 반면에 문재인 대표는 12월 8일까지 15.1%로 계속 하락했었고 호남에서도 역시 큰 폭으로 하락했었는데요. 예. 11일 금요일까지는 다시 반등하면서 21.3%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안철 전 대표 입장에서는 호남 지지율 상승 때문에 탈당 결심했을 수가 있는데 탈당 얘기가 나온 다음부터는 다시 지지율이 좀 빠졌기 때문에 향후에 동반 탈당을 할 수 있는 호남 의원들이 호남 지지율이 이번 주에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좀 보고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호남은 어떻습니까? 두 사람의 이건 지금 전국 지지율이고요. 호남만 그렇습니다. 특정해서 봤으면 어떨까요? 호남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13.3%까지 빠졌던 지지율이 금요일 날은 26.6%까지 올랐었고요. 반면에 안철수 전 대표는 35.2%까지 올랐던 지지율이 급등락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탈당 가능성이 보도되면서 10.1%까지 다시 빠졌기 때문에 네. 호남 의원들이 당장 동반 탈당할 가능성 커 보이지 않고요. 이번 주 여론 지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8일부터 9일, 10일, 11일 이 여론조사에서 갑자기 35%에서 안철수 의원 지지율이 호남에서 10%까지 내려간 이유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일단 호남 민심은 지금 총선이 워낙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투쟁을 해주길 바라는 어떤 민심이었던 것 같은데요. 당장 탈당할 가능성이 점점 짙어지고 이종걸 원내대표 등 당무를 맡은 비주류 의원들이 당무를 거부하면서 총선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좀 패배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안철수 전 대표 지지율이 좀 빠진 것 같고요. 문재인 대표는 그 위기 상황에서 좀 결집시켜주는 효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좀 더 깊게 짚어볼까요? 이 새정치연합 지지율, 새정치연합 지지층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아직 거의 큰 변화는 없게 나오고 있네요. 네, 새정치연합 지지층에서도 문재인 대표 지지율이 지난 11일, 금요일 동안에는 급등을 해서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화요일 날은 33.8%에 그쳤던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이 52.3%까지 금요일 날 올랐고요. 안철수 전 대표는 15.2%까지 올랐던 지지율이 금요일 날은 11.5%까지 빠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탈당 선언 전까지의 상황입니다. 네. 이제 탈당을 어제 선언을 했어요. 자, 그럼 앞으로 이 여론 추이 좀 변화가 있을까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예. 의원이 만들려고 하는 당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새정치민주연합과 차별가 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떤 지역적 관전이 되고 있는 곳이 바로 호남 아니겠습니까? 예. 호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파괴력,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지가 이 승부수가 될 전망인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세 가지 이 추세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하나의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는 이 시간이 지날수록 문재인 대표 쪽으로 결집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8일 이 안철수 전 대표가 혁신전당대회를 이야기했을 때는 상당히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이 치솟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탈당이든 탈당이 아니든 당의 이 전면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어떤 지지층들의 목소리는 다분히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탈당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위기감 때문에 지지율이 낮아진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그릇이 아닌 다른 그릇에서의 안철수 전 대표의 자기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영향력, 파괴력,
이것이 다시 한번 재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 낮았던 이 지지율이 이 신당을 만들기로 계획한 안전 대표를 향해서는 어떤 지지율이 만들어질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게다가 지금 다른 이른바 이제 개파의 리더들의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먼저 김한길 공동대표, 박지원 의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화면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탈당 선언 이후 야권 통합을 위해 어렵사리 모셔온 안 의원을 막무가내 패권 정치가 기어코 내몰고 말았다. 박지원 의원입니다. 새벽까지 잠 못 자고 좋은 소식 기다렸지만 까치는 오지 않았다. 새벽은 차고 흐린 날씨가 또 비가 내리려는지 우리 당에 오늘 갔다.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전망되십니까? 일단 당장 김한길계는 이제 수도권에 지역구가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관망을 하면서 호남 출신, 특히 이제 광주, 전남 출신 의원들 중에 누가 먼저 탈당할 것인지 좀 볼 것 같고요. 당장은 지금 한 5, 6명 정도가 탈당 가능성이 있는데 수도권은 일단 막차를 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더 관망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외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혁신의 대상으로 포함됐었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랑 같은 당을 지금 만들기는 조금 약간 불편한 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도 조금 관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손학규 전 대표도 역시 지금 정치권을 떠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합류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떠나간 안철수 의원의 세력이 정당을 만들든 어떤 새로운 이제 신당을 창당하든 했을 때 가장 큰 고려점은 이건 총선이라는 점에서요. 물론 이제 다음 선거 때문에 지금 19대 국회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20명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20명이 되면 원내 교섭단체가 되고 20명이 되면 당분간 대선까지 그럭저럭 당을 꾸려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이 당이 안철수의 새로운 신당이 20명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큰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혼자 갈 건지 아니면 다른 세력을 끌어올 건지 이 고민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신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는 만들어지냐는 것인데요. 지금 안철수 의원의 이 차기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그래도 두 자릿수 초반 정도 10% 내외는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두 자릿수에서 이 정당이 출발할 경우에 그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가장 지역적으로 중요한 것은 역시 호남입니다. 호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느냐 못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1월 정도 말까지는 적어도 전국 정당화해서 이것이 어떤 지역적 배경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존 정당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과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보여줄 수 있는 관심을 끌 수 있는 정당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2월 말 3월 초까지 공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선거에 다른 후보들의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정치인, 특히 손학규, 박지원, 김한길 이 정도 인물들을 안철수 신당에 흡수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정찬 리서치 앤 리서치 본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